안녕하세요. 필리핀이 궁금해 필궁 채널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리핀 부동산 투자 전 한국 사람들이 알아야 할 15가지 항목에 이어서 오늘은 바로 두 번째, 필리핀 부동산 투자 처음이라면 이것 5가지부터 파악하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순조롭게 투자를 했을 텐데 그때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초보분들이 겪는 시행착오를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필리핀 부동산 투자가 처음이라면 알아야 할 5가지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필리핀에 대한 지식 및 나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기. 두 번째, 구매 목적, 실거주냐 투자용이냐 파악하기. 세 번째, 지역 위치 선정하기. 네 번째, 콘도 면적 및 내부 구조 이해하기. 다섯 번째, 사후 관리 방법 미리 생각하기. 총 5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 대한 지식 및 연결고리 파악. 일반적으로 필리핀 콘도 투자는 현지 법인 소유자 및 해외 근로자, 장기 주재원, 현지 교민, 교민과 친분이 있는 친구 또는 가족, 은퇴비자 소지자 분들이 구매 또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분들은 필리핀에 대하여 잘 알고 있거나 필리핀과 연결고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잘 모르면 투자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콘도를 투자해보니 생각보다 필리핀에서는 집주인이 신경 써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면 돈은 버는 것 같은데 여기저기 지출이 많아서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나는 빚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신경 쓴 만큼 지출이 팍팍 절약되니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 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구매 목적 파악, 실거주냐 투자용이냐. 예를 들어서 3, 4인 가족이 장기 목적으로 필리핀에 거주할 경우 월 월세 비용은 약 80만원에서 100만원입니다. 1년이면 월세 비용은 1000만원에서 1200만원, 10년이면 월세 비용은 1억에서 1억 2천만원 정도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월세 비용은 다양합니다. 실경우의 경우는 사전에 꼭 답사를 통하여 거주 지역의 월세 시세를 파악하고 내가 지불하는 순 지출 대비 투자 시 이득을 잘 계산하고 투자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콘도를 구매했다면 2020년 현재는 아마도 콘도 구매 금액의 60%에서 80%를 월세 비용으로 납부했다가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시세 차이까지 있다면 월세 비용으로 주택 한 채를 구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로 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잘 따져보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현지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후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때는 비용이 현저하게 지금보다 낮았거든요. 2019년 개정된 해외 부동산 세법에 보면 해외 부동산 취득 처분 가액의 2억 이상은 자진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하의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으니 대한민국 해외 부동산 세법을 미리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구매 목적이 투자일 경우. 대부분의 투자로 필리핀 콘도를 많이 구매하시죠. 콘도 투자 시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두 번째, 투자 대비 수익률이 한국보다 높습니다. 6에서 한 8% 정도 수익률이 있는데, 현재 이제 코로나 이런 팬데믹, 평생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이런 팬데믹 기간에 3에서 한 4%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중심 상권 투자가 가능합니다. 1억 원 정도 금액으로 중심 상권에 투자한다는 건 한국에선 말이 안 되는데,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 있고 필리핀 쪽에 연결고리나 이쪽에 관련된 일을 하신다면 중심 상권에 여유 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걸 말합니다. 네 번째, 신축 투자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주택들을 구매할 때 보면 거의 9억, 기간이 좀 오래된 10년 이상 된 그런 거를 구매하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와서 했을 때 좋았던 건 중심 상권에 투자했다는 요 3번과 4번 신축 투자가 가능했다는 거. 다섯 번째, 시장 가격이 꾸준히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는 시공사에서 금액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고 앞으로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양도시 낮은 세금과 중과세가 없습니다. 내가 100채를 가지고 있거나 한 채를 가지고 있거나 양도시 내는 세금은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 장점이죠. 이것도 한번 나중에 별도 카테고리를 제작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이 단점 내용을 좀 아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서 그 부분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적이 너무 작아요. 기본적으로 필리핀에서 스튜디오 유닛을 많이 투자하는데 7평 정도 됩니다. 아주 작죠. 7평. 면적이 너무 작다. 두 번째, 인테리어 불포함으로 신경 쓸 일이 많다. 빈 유닛으로 제공됩니다. 안에 인테리어 없이 그냥 베어 유닛으로 제공이 됩니다. 집주인이 모든 집기류 및 에어컨, 온수기, 세탁기 등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입자를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모든 서류 업무가 느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구매를 했는데 아직도 명의 이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타이틀이 저한테 넘어오지 않았고 모든 거는 제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타이틀은 아직도 안 나온 상태. 지금도 대기 중이에요. 근데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 굉장히 황당하지만 필리핀에서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서류 업무가 너무 답답합니다. 한국에서는 뭐 하루나 그날 처리되거나 뭐 하루 이틀 후에 처리가 다 되지만 이 나라는 이런 상식 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서류 업무가 굉장히 느리다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번째, 시장 가격으로 매매가 잘 안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이제 판매되는 가격이 뭐 2억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그 가격으로 판매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매되는 비용은 그거보다 좀 낮다는 거죠. 시장 가격으로 매매가 잘 안 된다는 부분과 환금성이 낮아서 출구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콘도를 사서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이제 월세나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두셔야지 이걸 매매했을 때 매매 시세 차익을 크게 본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내용 참고하시고요. 다섯 번째, 주기적으로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월세 계약 시, 집수리 시, 공과금 납부 시 한국보다 너무나 신경 쓸 일들이 많다는 부분을 아셔야 되고요. 여섯 번째, 지켜야 하는 규정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 가서 집주인이 가면 뭐 소리도 지르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필리핀에서는 이 관리사무소에 계신 직원들은 갑입니다. 슈퍼갑. 집주인들은 뭐 을 같아요. 그쪽에서 하라면 다 따라야 된다든지 처음에 요거 저거 못해서 한국분들이 많이 싸우거나 그러는데 싸우시면 거의 95% 외국인이 집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해프닝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 일곱 번째, 주차 공간 별도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월 한 10만원 정도. 한국은 공용으로 쓰지만 이 필리핀에서는 주차 공간을 자기 지정 주차라는 부분, 돈을 다 지불해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콘도에 들어가셔도 차량이 있으시면 주차 공간을 월세로 평균적으로 한 10만원 정도, 한 4,000페소 정도 비용이 시세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럼 투자 시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좋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방과 룸이 일체형인 스튜디오 타입 또는 원베드룸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스튜디오 타입은 뭐고 원베드룸은 무엇이냐?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일체형으로 주방과 룸이 하나로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거. 원베드룸은 룸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방과 룸이 분리되어 있다. 원베드룸입니다. 투베드룸의 경우는 추후 매매 금액이 높아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용으로는 신중히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짧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세 가지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